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공개 소환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 조사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생길지 특검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최 의원님, 어제 조사가 오후 5시 46분에 끝났어요. 좀 예상보다 좀 일찍 끝났다라는 평이 많아서 한 번 더 부르려나 그런 전망이 많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영장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영장을 했다는 거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뭔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수사 받으러 잘 나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고 뭐 귀가 시간은 좀 빠를 수는 있지만 다시 또 불렀을 경우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짜진 각본대로 하지 않았을까.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특검이 과하게 모든 걸 과하게 수사를 한다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부부를 가지고 같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법치국가에서 그리고 기존의 사례로 봤을 때 저는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곧바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우리 헌정사 최초의 영부인 공개 소환 조사 어제 단 하루로 끝이 났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 여사 11시간 조사 끝에 어제 저녁 8시 55분쯤에 귀가했습니다. 그 모습도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니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어제 5시 한 50분쯤에 끝났고 3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한 뒤에 방금 보신 것처럼 8시 55분쯤에 귀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석할 때의 모습, 이때와 방금 보셨던 귀가하는 모습이 좀 달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석할 때는 안경을 끼지 않았는데 11시간 받고 나올 때는 안경도 쓰고 또 머리도 약간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귀가할 때의 모습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 좀 어지러운 듯이 휘청거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홍익표 대표님, 김 여사 측 주장은 이겁니다. 어제 조사에서 특검 측이 별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사도 빨리 끝났는데 하루 만에 이 영장 청구한 건 무리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돼서 한마디 좀 짚고 가겠는데요. 네. 아까 언급됐던 형집행법 100조에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측면에서 교도관하고 그 일부 인원들이 동원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도 체포영장 없이, 그러니까 수사 없이 그냥 그대로 기소했거든요. 이거는 각각 검찰과 또는 특검들이 개별 검사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 특검에서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각각 다른 판단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그 판단에 따른 법 집행 절차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씨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어제 조사를 했는데 한 5시간 넘게 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점심시간 빼고 하면. 예. 일관되게 아마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여부, 네. 두 번째는 증거인멸,
세 번째는 도주 우려인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도주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증거인멸하고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중대한지에 따라서 아마 그 법원에서 판단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부가 왜 같이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어떤 전직 대통령 또는 정치적 그 권력형 부패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대개 그 배우자 그 남편이 권력자일 경우에 배우자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종범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이 따로 있고 이 특검은 아예 김건희 씨를 주범으로 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수사 여부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발부될 거다 이렇게 지금 홍익표 대표님은 전망 주고 계신데 영장 심사 날짜가 잡혔죠.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2일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주심 영장 판사는 정재욱 판사,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시킨 그 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서관 319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뭐 도주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전직 영부인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증거 인멸 우려와 또 혐의의 중대성,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져보죠. 어제 김 여사가 검찰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답니다. 내가 힘도 없는데 명태균 씨가 자꾸 연락을 해와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끊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 대변인, 네. 어제 출석할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 조사에서는 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영부인에게는 어떤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재판에도 그런 전략으로 임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많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그 의혹들, 정황들이 적지 않게 쌓여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또 SNS를 통해서 주고받았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뒤에 나온 김건희 여사 측의 해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은 처벌을 하고 이 과정을 도저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면밀하게 정확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영장은 저는 이게 구속까지 할 정도, 구속해서까지 수사를 할 정도이냐 당위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면 발부는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일단 여론 영향 미치고요. 여론은 구속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쪽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 둘째, 권력에 영향 받으면 안 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영향을 제가 보기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부 안 해줬을 때 그 판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다른 판사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호 대변인님의 개인적인 분석 또 전망도 들었습니다. 김종욱 대변인, 정재욱 판사가 12일 날 이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 그 명태균 씨가 보냈다는 그 여론조사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장단만 맞춰줬고 자꾸 여론조사 보내길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거 보내준다고 공천 약속한 적도 그 밖에 청탁 부탁 들어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을 때 판사가 똑같이 대답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좀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만 작년 10월 달 이후로 명태균 씨의 소위 황금폰에서 나왔다고 하는
김건희 씨와의 수많은 카톡들 대화들 지금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 기억이 납니다. 그 대화가 단지 그냥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서 온 카톡 내용을 읽고 장단만 맞춰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이 정말로 긴밀한 대화들을 해왔고 또 누군가에게 영적으로까지 의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된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특검이 어떤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증거들을. 그렇다면 지금 단순하게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대화들이 나누어졌었고 그리고 실제 통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했었다, 상당히 의존적이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어떤 그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지금 16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다 물어봤겠죠. 지금 영장을 쳤다는 것은. 그중에 이 의혹도 있습니다. 6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재산 신고도 하지 않고 착용했다. 이른바 이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인데 뭐라고 했냐면 15년도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 선물로 구입했다. 그때 한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고 나토 순방 때 내가 착용했던 거는 어머니한테 빌려서 착용했다는 겁니다. 사실이요. 그리고 너무 논란이 커진 뒤에 오빠가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 해서 가져갔고 그 뒤로는 알지 못한다. 자, 처음부터 어쨌든 모조품이라는 걸 알고 샀고 그 용도는 엄마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 목걸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비서관의 말이 좀 달랐고 그 다음에 진술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모조품이었냐 이제 이런 것들에 판가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조품인 게 판단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자 윤리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입증이 된 셈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계속 좀 말이 바뀌어가는 거 그런 거는 좀 신뢰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는 일단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의혹들도 모두 다 혐의를 부인했답니다. 우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알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 그러니까 통일교가 건넨 샤넬백과 신발 이거 존재 자체를 몰랐다. 통일교 현안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표님, 12일 날 정적 판사가 이 16개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볼 텐데 그에 대한 지금 예상 답변들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검찰이 얼만큼 내용을 설명하느냐, 즉 그 판사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범죄 그 혐의를 소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건희 씨 그 변호인들은 특별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그 수사할 때 신문조서를 쓸 때 그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법원 기소장에 기소할 때 이제 그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피의자 진술을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그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나중에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들을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목걸이 같은 경우도요. 이게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살고 싶어요. 그래도 일국의 영부인이 해외 순방에 짝퉁을 하고 간다. 이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도 논란거리입니다. 국격에 상당한 손실이 그 품위를 낮추는 일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도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요 그 상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짝퉁을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 유통하는 것은 범죄가 중대하지만 알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경우도 상표법 위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혐의에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알선 수재죄,
여러 가지 혐의에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특검에서 해명을 할지는 소명을 할지는 그때 봐야 되겠지만 소명이 된다면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8월 12일 전직 영부인의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만약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수감되는 우리 헌정사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